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부문 담당하는 최리나입니다. 오늘 굉장히 춥죠. 전국의 기온이 거의 다 영하로 다시금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3월 꽃샘추위 역시 겨울은 쉽게 자리를 봄에게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아주 꽃샘추위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버냉키 훈풍, 미국발 따뜻한 바람이 예상이 됐었는데 바람도 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참에 하필이면 북한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전일 전산 테러, 3.20 전산 이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이제 키 리졸브 훈련 끝나고 북한이 이제 뭔가 강경적으로 뭔가 액션 하나 취하지 않을까 이런 오늘 여러 가지 군 당국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 북한발 이슈 때문에 시장은 전일 마지막에 밀린 데 이어서 오늘도 쉽사리 반등 포인트를 못 잡고 있습니다. 상승은 하는데 이건 뭐 상승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먼저 키프로스 악재가 조금은 다소 완화가 되면서 또 버냉키 효과에 힘입어 분위기가 괜찮았던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순차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뉴욕입니다. 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정도로 장중에 그렇게 강했었고요. 그 전일에도 나홀로 올랐던 다우지수였었죠. 나스닥과 S&P 500도 이제 슬슬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호흡을 거의 비슷하게 갖춰가는 유럽 증시 주요국 마감 상황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유럽도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독일이 0.6%, 영국은 조금 혼조 양상으로 빠졌지만요. 프랑스가 1.5% 육박하는 제법 적지 않은 상승폭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일본 니케이로 한번 가보죠. 전일 춘분절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았던 일본 니케이가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장 진행되고 있는데 150포인트 당겼네요. 이것이 이제 출발부터 1% 가까이 오르면서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이 늘어난 것인데요. 2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요. N저로 이제 얼마나 수출이 늘어날까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수출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N저가 진행되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수출은 의외로 많이 못 되고 수입은 의외로 수입 물가가 비쌌다. 결국 뭐 이렇게 제로섬 게임처럼 되면서 N저 효과가 톡톡히 나오지 못했다는 수출 결과도 현재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장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정말 7주 만에 최고폭 상승해서 2.6% 이상 마감시키면서 2,300선 위쪽에서 종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서 2,325선입니다. 다행이죠. 중국장이 힘을 내서인지 오늘도 또 관련된 섹터도 조금 산업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표도 좋았습니다. HSBC사가 나름대로 내놓는 3월 PMI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에는 한 50.4 정도였습니다. 예상치는 50.8, 0.4포인트 정도만 오르지 않을까, 오른다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요. 51.7까지 오르면서 예상보다 더 좋았고 전달보다 더 좋음은 분명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확실히 조금 뚜렷해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 모멘텀이 없었는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경착륙 우려까지 나왔는데 지표의 힘으로 아니다, 중국 경기는 괜찮아라는 것이 증명됐고 시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제 흐름 한번 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코스피 1961.72에게 0.1%? 이렇게밖에 안 올라요. 그리고 장중한 때는 하락 전환도 했었다니까요. 오늘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겠는데요. 자, 개장은 뭐 그럭저럭 했습니다. 1970까지도 비슷하게 한번 터치를 했었다가 요 포인트에서 한번 하락 전환이 됐었고요. 지금은 상승 전환을 조금 한 뒤에 상승폭은 개장 초반 대비 조금 제한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급을 한번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팔고 있고요. 사실상 11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폭은 1,400억가량 순매도, 현재 시각은 11시 30분 조금 넘어섰죠. 기관이 소폭 사고 있습니다. 역시 좀 개인, 사실 기관의 매수가 개인만큼 좀 이렇게 많으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1,000억 정도 방어하고 있고 기관은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하락 전환까지는 안 했지만 그리고 550선도 장중에 한번 터치는 해봤었습니다. 현재는 548.79 역시 강보합권 정도에 미치면서 아주 상승이 큰 건 아닙니다. 역시 이제 분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550선 터치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쪽에서 나왔고요. 이쪽에서는 역시 상승폭이 아주
많이 좁혀졌다가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부분은요. 코스피, 코스닥 역시 개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었고 굉장히 안 좋은 때도 조금 전에 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양시장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코스닥의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 오늘 팔까요? 네,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100억 정도 순매수. 어제 외국인이 어떻게 했었죠? 팔았죠. 그 전일에 외국인은 어떻게 했죠?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샀었죠. 700억 샀다가 300억 팔았다가 오늘 다시 들어오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개인도 어제 좀 샀다가 뭔가 또 불안하니까 다시 팔고 개인도 지금 하루하루 매매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같이 사주지 않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겠습니다. 버네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 빠지긴 빠진다라고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1116원 30점. 어제는 장중에 1120원을 한번 터치를 했었고요. 물론 종가상은 약간 밀렸지만요. 원달러 환율이 결국 방향을 계속 위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 계속 푼다 그랬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유럽도 마침이나 그 어떤 우려가 지금 키프로스가 조금 들어갔고요. 오늘 북한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한 맥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상승 쪽으로 단기적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어가 잘 돼야 수급도 외국인 측면에서 조금 좋아질 텐데 곧바로 그 얘기부터 드려볼까 했는데 일단 오늘 특별하게 업종별 등락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시각 어떤 업종이 튀고 있을까요? 네, 의류 정밀 업종이 사실은 소수 종목만 좀 들어가서 왜곡이 있는 섹터라고 감안했을 때 좀 제쳐두고요. 사실상 화학 섹터가 지금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재 시각 코스피는 0.09%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 잘 나가고 있죠. 철강 금속 섹터도 한 0.5% 가까이. 웬걸 아주 오래간만에 철강과 화학이 동시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장이 살아났고 중국 쪽 지표가 좋은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화학주를 누가 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곧바로 시장 전반적인 팁에 앞서서 화학주에 대한 팁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화학주를 누가 사는지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화학주 사는 주체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이 화학주를 사네요. 자, 기관이 화학을 지금 한 3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물량도 제법 되는 것 같고요. 한 3분의 1 가까이 들어갑니다. 개인도 지금 아까는 팔았었는데 약간 이제 사볼까 하는 그런 흐름. 외국인의 화학주를 요 며칠 전에는 사는 흐름도 있었지만 오늘같이 급반등하는 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화학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아까 종목을 안 봤었는데요. 화학주 가운데 오늘 가장 강한 종목, 바로 금호석유 등이 있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심지어 6% 이상이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지금 4% 이상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기관이 사서 지금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오늘 LG화학까지 3%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만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참 속는다라는 표현은 아직 그렇습니다만은 믿기가 참 쉬운 그런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빠졌죠. 충분히 빠졌다가 오늘 나름대로 아직 오후장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거래는 기관이 지금 매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뭔가 제대로 된 매수 진입 신호가 나왔다.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바닥권에 대한 기술적 확실히 탈피 신호가 나온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화학주는요, 이런 표현은 조금 몰라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이 조금은 아직까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학주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다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구조가 아직은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겠지. 실적이 이제 다음엔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질 거야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화학주라서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이제 업황부진, 펀더멘털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제 기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닥권 언저리에서 좀 속기 쉽게 기관이 샀다고 해서 이 기관이 간다 해서 화학주를 덥석 같이 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오늘 같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다는 점도 좀 찜찜하고, 심지어 조금 전에는요, 개인도 화학주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개인도 이제 지겹다는 거죠. 화학주 물리고 또 물렸기 때문에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가 오늘 같은 반등에서 이제 나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소폭 매수 전환 하긴 했었지만 화학주는 단기 대응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단기 대응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사셔도 충분히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장 전반적인 팁 한번 가보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관련된 곳입니다. 이제 코스피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닥권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1960선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매수 시점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잠깐 저와 함께 비차익 매도가 어제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도에 어제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을 내놓았는데요.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으로 이렇게 더해서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3천억 정도 비차익의 매도가 있었고 차익에서 한 870억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총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잡혔었는데요. 어제 비차익 매도라는 부분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계속 빠졌다라는 얘기, 외국인들의 매도에 급락했다는 얘기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접하셨을 거고, 그랬던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파는 게 아니라 전일에는 비차익 매도라는 걸 했다는 것인데요. 차익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그 기본적인 현물하고요. 선물이라는 거와 이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설정값이 딱 세팅이 되는데 그게 충족이 되면 곧바로 물량이 사지거나 팔아지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비차익은요. 이제 이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 세숫대와 같은 그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외국인들이 종목을 다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던지는 겁니다. 그거를 어제 외국인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시총 상위주가 다 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팔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총 상위주 비싼 종목들, 덩치 큰 종목들을 한꺼번에 내다 팔았다. 별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오늘 화학주가 기관 매수에 올라서 시장이 조금 버티는 거지. 사실 그것 빼면 오늘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자, 121선 얘기를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121선은요, 바로 경기선입니다. 이제 이 부분 말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선은 121선이 지금 지지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파란 선이 121선 라인인데요. 이 파란 선이 뭡니까? 오늘도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어제 종가상 사실은 더 확장해서 보면요. 사실은 조금 깨졌었죠. 어제 약간 물리면서 끝났고요. 오늘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당초 예상했었던 이 1980선 라인 여기까지라도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 그 회복 여부가 중요한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바닥권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얼마나 시간을 끌면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 좋은데 지금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팁이고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상황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 1,100원 넘었는데 외국인들 왜 안 사나? 이제 일단 그거를 만약 공식처럼 거기까지만 이제 그 전의 내용이 조금 논리가 어려우시다면 그렇게 아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00원 이 라인을 넘어서고요. 1,116원. 아니 여기까지 머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안 사고 계속 팔고 있지? 이제 과거 공식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것이 이제 뉴스화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은 전혀 없죠. 오늘도 꺾이는 듯했지만 북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가지 않습니까? 제 예상은요. 이제 원래는 이 정도 레벨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지만 새로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레벨이 이 정도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 단기 고점을 못 봤거든요. 고점을 봐야 이제 내릴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데 환율 측면에서요.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서 찍힐지 여기에서 찍힐지 정말 여기가 끝일지 단기 고점이 원달러 환율 정해져야 그때부터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차익, 환차손, 외국인들 현재 원달러 환율 이 레벨에 관련돼서만 제가 한정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으로도 과거 패턴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레벨은 맞지만 추세상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은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실은 팔면서 환율의 어떤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이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물론 갈팡질팡 외국인인데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견주합니다. 코스피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5일선 정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조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을 잠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코스닥에 한 100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300억 정도 어제 종가상 매도했었고요. 700억 살 때 어머 이런 적이 없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코스닥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외 여건상 어려워진다면은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런 연속적인 매수가 있었던데 반해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죠? 예, 외국인들 이렇게 조금씩 파는 흐름이 나와요. 아주 놀랍게 사기도 했었지만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을 팔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코스닥도 조금은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다. 변동성이 믿었던 외국인마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코스닥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매수 마시고요. 물론 바닥권입니다. 싸요. 하지만 충분히 나중에 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울 때는 옷을 여미고 집에 방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가장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방송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 파일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해커가 중국 IP 백신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해 악성 파일을 심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의 주체는 동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에 비춰 이번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금융기관 6개의 PC 서버 3만 2천여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최소 4일에서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대응팀은 추가 공격에 대비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다음 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 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오전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 관계자는 경보는 북한의 자체 훈련의 일환이며 북한군이 특이 동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면서 투기적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1조 9,500억 원으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 며칠간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오르는 등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20일 현재 121조 3,3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조 원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15일에는 123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거래대금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거래대금 회전율 비중이나 신용융자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박신임 헌재소장은 재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박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층 별장 성접대 스캔들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관료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메리츠화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5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증을 받는 투자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입니다. 신주 발행액은 11,990원이며 이번 유증을 통해 싱가포르 투자청은 메리츠화재 지분 4.57%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증자로 메리츠화재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증자로 자본 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영업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고 연 4.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과 사는 최초의 자책 체크카드를 동시에 출시합니다. 재형저축은 온라인 전용 상품과 영업정 창구 상품 등 두 가지이며 이자는 각각 연 4.5%와 4.4% 기본금리에 급여 이체 시 우대금리 0.1%포인트씩 얹어줍니다. 두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4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뀝니다. 산은은 이와 함께 최초의 자체 체크카드를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새로 출시합니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티타워 스펙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모두 7가지 월정액으로 구성된 T끼리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 가입자는 통화 상대방이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제공량이 우선 차감된 뒤 초과 시 1초당 1.8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문과 멀티메시지 서비스 등 메시지 서비스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월정액 52,000원 이상 요금제에만 허용하던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월정액과 상관없이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최신 스마트 TV 제품들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일 뉴욕 맨하튼의 미국 금융박물관에서 2013년형 전략 TV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형 삼성 스마트 TV는 동작과 음식을 인식하는 스마트 인터랙션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날 소개한 제품을 통해 북미 TV 시장의 장악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월 2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